오늘 진도 나갈 거는요. 교재 다 있죠? 오늘의 진도는 287페이지. 완자 28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산하원은 배웠는데 그 중간을 좀 건너뛰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순서를 뒤에 걸 먼저 할 거라서 받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산하원 반응에 대해서 볼 때 산화 반응이 있고 환원 반응이 있는데, 자, 얘네가 서로 상반된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반된 반응이라고 했고,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은 산소, 수소, 전자, 그 다음에 산화수가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때 산소가 결합하는 거, 수소가 떨어지는 거, 전자가 떨어지는 거,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반대로 산소가 떨어지고 수소가 결합하고 전자가 결합하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걸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 산소하고 수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었고, 이제 오늘은 요 산화수에 대한 얘기 요걸 볼 건데, 자, 선생님이 이 산화 환원 반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요 전자 얘기라고 그랬죠. 전자가 결합하고 떨어지고,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의 가장 기본 근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여기 산소부터 해서 전자까지 요 얘기는 통합과학에서 배울 거고, 요 산화수에 대한 얘기는 요건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화학원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한 80% 정도는 통합과학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나왔던 거에 거의 대부분은 통합과학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들이었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대신에 자,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게 자, 어떤 거냐면 이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원래 구분하는 건데, 전자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이게 좀 애매할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런 것도 따져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좀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걸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 나오는 산화환원 할 때 좀 편할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화학원에만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알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산화수 얘기를 산화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온 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야? 나트륨 1가 양이온, 그죠? 뭐 산화 2가 음이온 할 때 그 1가 2가 하는 거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자, 해서 산화수는 그 이온 가수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온 가수 몇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여기 공부할 때 편해요. 나중에 따질 때. 자, 그래서 얘네 산화수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방법, 그걸 우리가 뭐라고? 산화수 규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눠서 볼 거냐? 자, 이온이 아닌 경우와 이온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이온이 아니면 1가 2가 이런 게 없잖아. 이온이 아니니까. 그럼 이온 가수가 뭐야? 그래서 0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산화수도 0이 되는 거예요. 그치? 결론은 0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산화수가 0이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호원소 물질과 그 다음에 호원소 물질이 뭐야?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질소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화합물.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NaCl이라든지 아니면 H2O라든지 이런 거. 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자, 호돈소 물질은 그지? 산화수가 얼마? 0이에요. 자, 화합물은 산화수의 합이 0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시는 좀 이따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온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온일 때. 자, 이온 중에는 단원자 이온이라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단원자 이온은 그냥 원자 하나가 이온된 거.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 산화 이온 이런 애들. 다원자 이온이라는 건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된 거. 예를 들어서 OH- 수산화 이온이죠. 아니면 NO3- 질산 이온이죠. 이런 거. 근데 얘네는 이온이잖아. 이온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 이온 가수가 있겠지? 얘네는 산화수가 이온 가수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 얘네는 산화수가 이온 가수가 되는 거예요. 다원자 이온, 원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네는 산화수의 합이 이온 가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또 뭐 있을까? H2O, NaCl, 그다음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봅시다. 또. 자. 예. 산화수 얼마? 산화수 얼마? 호동소 물질이죠? 얘 산화수 얼마? 수소 산화수 얼마? 0. 산소 산화수 얼마? 호동소 물질은 그냥 무조건 0이야. 자, 여기 수소하고 산소 있죠? 수소 우리가 얘들아, 수소 이온으로 어떤 이온으로 알고 있지? 수소 1가 양이온으로 알고 있죠. 그럼 플러스 1이네. 근데 몇 개 있어? 2개 있죠. 산소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 이가 음이온으로 알고 있죠. 합이 0. 그치? 합이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나트륨 1가 양이온이죠. 염화이온 1가 음이온이죠. 합이 0. 칼슘 2가 양이온이죠. 염화이온 1가 음이온이지. 근데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니까 합이 0. 이해됐어?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1가 양이온이지? 얘 산화수는 얼마? 그죠? 얘는 2가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얘 산화수 얼마? 그죠? 얘도 얼마? 2가 음이온이니까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얘를 봅시다.
얘는 황하고 산소가 있는데 얘는 결과 얼마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네처럼 0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황이 얼마? 2가 음이온이었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 2겠네? 그럼 산소 얼마 나오면 돼? 벌써 마이너스 2가 됐잖아. 산소 여기 0 되면 되겠지 그러면. 그런데 여기 와봐. 여기도 결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황하고 산소를 봤는데 산소 마이너스 2 그죠? 산소 이온 산화수이 마이너스 2였잖아. 근데 4개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되려면 황은 얼마 돼야 돼? 그지? 좀 이상하지? 똑같은 황산이온인데 여기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랑 0이 나왔고 여기는 6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냐?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뭐부터 했어? 황부터 했지. 얘는 산소부터 했죠. 누구를 먼저 따지느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따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선순위. 누구를 먼저 따질 거냐. 우선순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그걸 볼 겁니다. 알지? 자, 일단은 필요한 거 필기 하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 선생님이 원래 수업을 하면 그 얘기까지 한 판에 쭉 쓰는데 일단 촬영을 하니까 조금 글씨를 크게 씁시다. 조금 자주 썼다 지웠다 해야 될 것 같아. 됐나요? 지워도 되겠어? 자,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보면 (1순위가) 누구냐? 1순위는 1조, 2조, 13족에 있는 금속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자 1족에 누가 있지? 1족에 누가 있지? 이 머릿속에 수소가 떠오르면 큰일 나.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그지?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산화수가 무조건 플러스 1입니다. 자, 2족에 누가 있지요? 그쵸. 벨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애들은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13족에 누가 있지요? 붕소는 아닙니다. 붕소는 비금속이니까 알루미늄 플러스 3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 누구? 플로린은 마이너스 1 됩니다. 3순위 수소는 플러스 1이 돼요. 참고로 학교에서 요 2순위, 3순위 바꿔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에도 그렇고 이건 상관없어요. 알았지? 자, 4순위 산소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예요. 5순위 누구? 17족에 있는 원소들이요. 17족 할로젠 원소죠? 근데 플로린 이미 한번 나왔잖아 앞에. 나머지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순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산화수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일단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여기 예시 들 것은 좀 물질 좀 쓰는 동안에
있을까요? 또 봅시다.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수소. 얘 산화수 얼마? 0. 호도수 물질이잖아. 얘도 얼마? 0.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두 개 쓴 거는 뭐냐면은 얘는 그냥 같은 애들끼리 있는 거잖아. 같은 애들끼리 뭐 우선순위 따질 게 뭐가 있어? 그지? 얘는 그냥 0이야 0. 호도수 물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는 이런 호도수 물질에서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지? 화합물 두 종류 이상 있을 때 그때 따지잖아. 그때. 그치?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있죠. 누가 먼저야? 수소가 먼저예요. 얼마라고 수소가? 플러스 1. 인데 두 개 있어요. 산소 얼마? 마이너스 2. 해서 합이 0이 돼야 돼.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만 봅시다. 요 물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하고 물어봤을 때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돼? 플러스 2라고 해야 돼? 여기서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니 했을 때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야? 일단 결론은 플러스 1이야. 알지? 산화수는 여기 지금 수소 원자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지? 산화수는 원자마다 각각 따지는 거야. 원자 100개 있으면 100개 다 각각 따져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이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여기 자 H2O2 이게 뭐야? 과산화수소죠. 누구 먼저 해야 돼? 수소 먼저 해야겠지? 플러스 1. 그럼 산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돼야지. 그래야 0이 되지. 자, OF2 이거 뭐야? 물에서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플로린 누구 먼저 해야 돼? 플로린 먼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산소 얼마? 플러스 2 돼야지. 자, O2F2 마찬가지로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고 이거 누군지 몰라도 돼. 그냥 따지는 순서만 맞추면 되지 뭐. 플로린 먼저 마이너스 1. 그럼 산소 얼마 돼야 돼? 그지? 자, 여기 누구 먼저? 나트륨 먼저. 그지? 플러스 1. 금속 우선순위 1순위잖아. 그 다음에 수소 마이너스 1. 그죠? 수소가 우선순위가 3순위에 있지만 밀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얘도. 됐나? 봐봐. 산소 봐봐 산소. 우선순위가 4순위에 있지만 그치? 우선순위에 따라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 2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 1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니까. 그죠? 수소도 보통은 플러스 1로 나오지만 이렇게 1순위한테 밀리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 탄소하고 산소. 탄소는 심지어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우선순위에 끼지도 못해 얘는. 산소 얼마? 마이너스 2. 탄소 그러면 얼마? 그지? 자, 메테인이죠? 수소 얼마? 플러스 1. 그럼 여기 탄소 얼마? 됐어? 자, HCl 염화수소죠? 누구 먼저? 수소 먼저? 플러스 1. 염소 얼마? 마이너스 1. HClO라는 물질이에요. 자, 제일 먼저 누구? 수소. 그 다음 누구? 산소. 그 다음에 염소 그러면 얼마 돼야 돼? 그죠? 앞에 있는 거 다 두 종류씩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세 종류 들어가 있죠. 상관없어.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것부터 딱딱딱 맞춰. 그럼 제일 끝에 있는 애가 나머지 해서 0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산소가 완전히 바뀐다서 우선순위 꼭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산화수 얘기로 이걸로 뭐 통합과에서 써먹긴 하겠지만 이걸로 이제 메인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걸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제 풀면서 기억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알았지? 이걸 나중에 과제할 때가 안 되면 보고 하세요. 상관없어. 알았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요런 걸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최근에 시험 본 거 중에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 그 시험 본 학교들도 있지. 그때 요런 거 배우죠. 이거 뭐니? 뷰테인. 그지? 부탄가스. 자, 이때 수소 산화수 얼마야? 그럼 탄소산화수가 얼마야? 머릿속에 2.5가 얘기할까 말까 그러지, 그요? 봐서 알겠지만 산화수는 다 정수예요. 그러니까 2.5가 들어갈 자리는 없겠지.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탄소의 산화수는? 애매하네. 그지? 그걸 따지는 방법을 지금 또 볼 거야. 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볼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사진 찍어 놓으시거나 필기해 놓으시고. 됐어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또 이렇게 그 산화수 따지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화학원에서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3단원 건너뛰고 지금 4단원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3단원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일부 지금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여기서 같이 잠깐 볼 거예요. 알았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 이걸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소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 분자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져서 이 공유 전자쌍이 양쪽에 원자 핵을 잡아당겨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 결합이야. 자, 그런데 힘은 상호작용이잖아. 얘만 원자 핵을 잡아당기니 원자 핵도 전자쌍을 잡아당기지. 얘도 얘를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여기도 수소 원자고 여기도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 그게 전기음성도야. 됐니? 근데 여기서는 같은 놈들끼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HCl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공유 전자쌍을 그죠? 양쪽에서 원자핵, 수소 원자핵과 염소 원자핵이 잡아당기는데 이때는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죠. 이제 달라졌겠지. 원소가 다르니까. 그지? 자, 그래서 그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져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냐?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이 산화수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 큰 놈이 산화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잠깐 봐봐. 앞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저 카메라 때문에 혜영이랑 눈을 못 맞추시구나. 자, 산화수라는 게 아까 뭐랬어? 이온가수라고 그랬지. 그죠? 이온가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전기 음성도 큰 놈이 저 공유 전자쌍에 있는 전자 두 개를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전자를 아예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자를 아예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 중에 하나는 원래 자기 거였잖아. 여기 잘못 적어. 그지? 자, 하나는 원래 자기 거였잖아. 그리고 저 수소가 하나 더 갖고 온 거지. 그럼 뭐가 돼? 일가 음이온 되겠죠? 이해됐어? 일가 음이온 됐으니까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물론 여기에서 실제로 염소가 수소의 전자를 싹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져간다고 치는 거야. 산화수 따질 때는 그냥 가져간다고 치자. 그래, 너 음이온 됐다. 알았어, 너 음이온 됐어. 그래, 너 마이너스 1 해.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실제로 음이온이 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큰 놈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니? 누가 전기음성도가 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지? 일단 주기율표에서 보면요. 주기율표에서 보면, 자, 어떻게? 요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겁니다. 단, 누구? 18족 빼고. 왜? 결합 안 하니까. 그지? 결합 안 하니까 뭐 누구 거 뺏어오고 이럴 일도 없잖아, 얘는. 그죠? 18족 빼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크니? 플로린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질소, 그리고 염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금속. 요 순서로 갑니다. 됐어요? 요 순서도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면서 잘 모르면 보고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자,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탄소 4개짜리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탄소 3개짜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도 어차피 마찬가지야. 수소가 플러스 1이야, 산화수가. 그럼 탄소 산화수는 얼마야? 이거 어차피 대답하기 곤란한 건 마찬가지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는 건데, 자, 탄소에 대해서 이 탄소 3개, 수소 8개, 이게 프로페인이라는 물질이고, 우리가 흔히 뭐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얘기할 때 그 프로판가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 탄소 3개가 있고요. 조금 크게 그려볼까? 주변에 수소 8개가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합선이라고 하는데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걸 아마 해준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구조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통합과학에서도 가끔 이제 학교 시험 문제나 이런 게 나오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결합선 직선 하나가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유 전자쌍 요 직선 안에 공유 전자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요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누구를 자, 얘를 1번 탄소라고 합시다. 1번, 2번, 3번 탄소예요. 1번 탄소라고 합시다. 얘는 요 수소하고 공유 결합하고 있죠. 근데 누가 탄소가 수소보다 그죠? 전기음 성도가 더 크지? 전기음 성도 큰 게 산화수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1 되는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야? 플러스 1입니다. 여기도 결합하고 있네?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입니다. 여기도 결합하고 있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입니다. 여기도 결합하고 있는데 얘네는 같은 애들끼리잖아. 그러니까 뭐 0, 0이 되겠지. 그래서 결과 요 1번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요 2번 탄소에 대해서 볼까요? 2번 탄소 여기 결합하고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도 결합하고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같은 탄소끼리니까 0, 0. 그지? 그러면 누구? 요 2번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2다. 됐어? 또 얘 3번 탄소 여기 결합하고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결합하고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결합하고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0. 그래서 요 3번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3. 그러면 그죠? 수소 플러스 1인데 8개에서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8이고 합이 0이 나오지. 됐어? 자, 같은 분자 안에 있는 같은 탄소 원자라고 하더라도 그 탄소의 위치, 생긴 모양,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얘기 이해되나?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H2O에서 수소의 산화수 원자마다 각각 따져줘야 된다 그랬지. 왜 그런지 이해됐죠? 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마다 각각 따져주고 산화수 얘 얼마냐 그러면 산화수 그 원자들마다 각각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거 분자식이죠. 요렇게 해놓고 여기 해놓고 여기서 탄소의 산화수 얼마냐 그러면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 한 놈은 마이너스 2고요. 두 놈은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요렇게 구조식이란 요 그림을 그려주고 얘는 얼마니? 얘는 얼마니? 딱딱 찍어서 물어볼 거라고. 그럼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요거에서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럼 CH2O라는 물질도 있어요. 얘는 탄소에 산소가 이중 결합하고 있고요.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같은 방법으로 따져볼게요. 자, 수소 플러스 1, 탄소 마이너스 1. 수소 플러스 1, 탄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산소 있는데 산소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산소가 전기음성도 제일 크죠? 그럼 산소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얘 지금 무슨 결합하고 있니? 이중 결합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전기음성도가 커지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공유 전자쌍 한 쌍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두 쌍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묶어서 한 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묶어서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 요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얘 구조, 이런 생겨먹은 모양과 저것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x, y, z라는 이런
분자가 있다. 단일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요 y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래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뭐가? 그래서 요 x, y, z의 전기음 성도는 누가 크고 누가 작니? 부등호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얘가 y, z인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여기 삼중결합 있잖아. 그죠? 그럼 한쪽은 마이너스 3이고 한쪽은 플러스 3이겠지. 근데 여기가 플러스 3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되면 나중에 곤란해지겠지. 마이너스 2가 되기가 그죠? 그럼 여기 하나에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데 어렵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3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면 그지? 마이너스 2 나오잖아.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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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해보자. 뭐 x하고 자 봐봐. 전기음성도 큰 게 산화수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나오는 게 전기음성도가 큰 거야. 그럼 지금 x하고 y하고 봐봐. x하고 y하고 봐봐. 누가 마이너스 나왔어? x가 마이너스 나왔지? x가 y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큰 거예요. y하고 z하고 한번 봐봐요. 누가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나왔지? y가 z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거야. 전기음성도 보고 산화수를 찾았지만 거꾸로 산화수를 보고 반대로 전기음성도를 찾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선생님 에어컨 꺼주실 수 있어요? 아유, 그럼. 됐나요? 됐나? 앞에 지워요. 일단 산화수에 대한 얘기는 다 봤어요 이제. 자, 여기 봐봐. 다 끝난 게 아니야. 우린 지금 산화수에 대한 얘기를 다 본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야? 산화 반응인지 환원 반응인지 구분해야 되잖아.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 산화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봐야 되잖아. 이제 그거 볼 거야.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지금까지는 요 산화수라는 거에 대해서만 본 거고. 그죠? 산화수를 따질 줄 알아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뭐를 볼 거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철의 재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철의 재련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들 중에 이게 산화인지 환원인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탄소가 연소에서 뭐가 나온다? 일산화탄소가 나온다. 이게 산화인지 환원인지 따지는 게 조금 애매했단 말이야. 뭐가 애매했냐? 자, 지난번에 얘가 요렇게 가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에요. 이거는 쉽게 이해돼요.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여기 산소가 요렇게 일산화탄소가 되는 이 반응은 환원 반응. 이게 좀 애매했단 말이지. 이게 왜 환원 반응이지? 자, 산화수를 이용하면 다 나온다니까. 산화수가 그래서 편한 거야. 얘 산화수 얼마니? 이 아가씨들이 저기 아저씨도 한 명 있고. 자, 호동수 물질은 0이라고 했잖아. 얘는 산화수 얼마니? 얘도 0이지. 호동수 물질이니까. 자, 여기 탄소와 산소 있죠? 누가 먼저야?
탄소 먼저지? 얘는 우선순위에도 없었어. 얘 탄소는. 산소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탄소는 얼마? 플러스 2. 이런 거 따질 때 요 앞에 2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맞지? 됐나요? 그럼 봐봐. 탄소는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증가했지? 그러니까 산화반응. 자, 산소는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했지? 그러니까 환원반응.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하나 더 볼까요? 자, 나트륨하고요 염소하고 반응해서 염화나트륨을 만듭니다. 자, 여기는 산소도 없고 수소도 없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니? 자, 봐봐. 나트륨 산화수 얼마? 0. 염소 산화수 얼마? 0. 자, 나트륨, 염소, 나트륨 먼저죠. 우선순위가 얘 얼마? 플러스 1.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에서 자, 나트륨은 요렇게 가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요. 그러니까 증가했으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그죠? 누구는 자, 염소는 지금 여기 이렇게 가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감소했으니까 무슨 반응? 환원 반응. 됐니? 그러니까 산화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면 산화 반응인지 환원 반응인지 구분하기가 쉽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 조금 복잡한 것도 한번 볼까? 보지 말까? 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생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중에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 없으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가끔씩 잊어먹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화학 반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칼리 금속 물에 집어넣어서 수소기체 나오는 반응식 알지? 그게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튀어나와요.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물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호도소 물질이 있죠. 나트륨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하니? 자,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애들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걔네들이 주로 산화수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돈소 물질. 선생님이 왜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호돈소 물질을 왜 기준으로 하려고 했냐? 호돈소 물질은 무조건 산화수가 0이거든. 호돈소 물질은 무조건 산화수가 0이거든. 근데 얘가 일로 가면서 그대로 호돈소 물질을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변하지 않는 건데. 변하지 않는 걸 여기다 뭐하러 써? 화학 반응식은 변하는 것만 쓰는 건데. 그럼 변할 거야. 0보다 증가하건 감소하건 변할 거라고. 그러니까 산화수가 변하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인 거야. 그거는.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인 거예요. 자, 저기서 나트륨은 0이었는데 여기서는 뭐니? 여기서는 뭐야? 나트륨, 산소, 수소 있는데 누가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야? 나트륨 제일 먼저잖아. 플러스 1 되겠죠. 그지? 자, 수소 여기 0인데 여기서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얼마? 플러스 1. 그지? 그러면 자, 나트륨은 가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이 산화반. 자, 수소는 가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무슨 반응? 환원 반응. 다른 거는 바뀐 거 없죠. 여기 플러스 1일 거고 마이너스 2일 거고 마이너스 2일 거고 다른 거 산화수 안 변한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됐어요? 해서 요렇게 따지면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했는지 찾을 수 있다고. 자, 해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화학 반응식들에서 웬만큼 다 적용이 돼요. 이런 걸로.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만 볼 거예요. 자, 요 반응식에서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자 나트륨이 뭐로 변했어요? 나트륨 이온으로 변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염소가 얘가 뭐로 변했어? 염화 이온으로 변했죠. 물론 염소 분자가 그 사이에 염소 원자로 깨졌다가 거기서 이온으로 변하는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나트륨이 여기서 뭐 한 놈이야? 산화된 거지. 그죠? 그잖아. 나트륨이 산화된 거잖아. 그죠? 나트륨이 산화되는 물질이에요. 여기 염소가 뭐예요? 얘가 여기서 환원되는 물질이죠. 그지? 자, 그런데 염소가 염화이온 되려면 전자를 받아야 되잖아. 그 전자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겠지. 뭐가? 나트륨 양이온 되면서 전자를 던졌고 그 전자를 던져서 얘가 음이온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전자 안 던졌으면 얘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환원할 수가 없어요. 얘가 산화했으니까 얘가 환원된 거야. 그래서 나트륨은 산화되는 물질인 동시에 얘는 뭐 다른 물질을 뭐 환원 시켜 주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받기만 했어? 얘가 받아주니까 얘도 줄 수 있는 거야. 얘가 안 받아주면 얘도 못 줘요. 자, 얘는 그러니까 환원이 되면서 다른 물질이 전자를 줄 수 있게끔 다른 물질이 산화되게끔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얘도 다른 물질을 뭐 해주는 산화 시켜주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물질 이걸 뭐라고 한다? 환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산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산화되는 물질이고 환원제예요. 염소는 환원되는 물질이고, 그치? 그러면서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약 중에 소화제 있잖아. 소화시켜주는 물질이야? 소화되는 물질이야? 소화시켜주는 물질이지? 무슨 제 그러면 무슨을 시켜주는 약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왜 강조하냐면 시험 볼 때 이거 은근히 실수하는 애들 많아. 그래서 세 글자 나오면 뒤집어서 두 글자로 바꾸면 돼요. 알지? 그래서 요런 이제 용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288페이지에 자 거기 중간에 산화제하고 환원제 얘기 나오는 거 있지? 그 얘기까지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는 291페이지까지 합시다. 291페이지까지. 그 291페이지의 그 자료 2번은 산화하는 방식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알았지?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그 문제 풀어줄 테니까 틀려도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